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금일 엔비디아는 2%대 하락을 보여주었고 테슬라는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테슬라 우리가 잠시 간과했던 사실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에서 테슬라 관련된 호재들이 몇 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우는 올랐지만 나스닥은 0.41% 빠졌어요. 16,000선은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자, 금일 보시면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다 모두 AI 주도주였던 주식들인데 AMD도 오늘 4%대 빠졌고요. 그간에 강력했던 주도주들이 좀 빠지고 그간 약했던 애플과 구글, 테슬라가 오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약간 다른 장세가 펼쳐진 오늘 장 마감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간 AI 호재로 많이 오른 주식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식에 매수세가 붙고 있는 모습이 아닐런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금일의 나스닥 위주의 하락은 그간 주저주였던 엔비디아와 반도체 주식들의 하락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일장 프리마켓 측 한국 시간 화요일 오후 9시 반 정도에 이제 1월 CPI가 아니라 2월 CPI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계감이 오늘 나스닥 위주의 하락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전월이었던 2월에 발표되었던 1월 CPI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 기대감이 6월까지 후퇴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학습 효과 때문이지 투자자들은 내일 발표될, 그러니까 한국 시간 오늘 오후 저녁 9시 반에 발표될 2월 CPI에서 역시나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현재는 AI 열풍을 이끌어온 엔비디아, 즉 주도주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주가 흘러내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가 될지, 아니면 주도주가 다시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할지, 아니면 애플, 구글, 테슬라 같은 주식으로 주도주가 옮겨질지 계속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러한 상반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나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72,000불 원화 1억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홀더분들 축하드리고요. 비트코인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7개월 연속 거의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원화 1억 원대를 넘어서는 모습인데요. 2020년 코로나 유동성발 상승세를 재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2020년 그때 당시에도 약 한 7개월 정도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보였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간 상승세가 너무나도 가파르고 컸기에 조심할 필요는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최근 미국 증시의 비트코인 관련된 ETF도 상장이 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역시나 조정이 있을 때 계속해서 모아가는 투자 비트코인도 유효할 것 같고요. 자, 오늘 한국 시간 오후 9시 반, 그러니까 화요일 프리마켓이 되겠죠. 2월달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1월달에 헤드라인 지수나 근원 지수나 예상치를 많이 뛰어넘는 숫자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6월달까지 밀린 바도 있어요. 현재 2월달 미국 CPI와 관련돼서 예상치는 헤드라인 기준 3.1%, 근원 기준 3.7%입니다.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전월 1월달과 같은 수준이고요. 근원 기준으로는 3.9%에서 3.7%로 완화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예상치보다 좀 더 낮은 숫자가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되었던 미국 PCE 지수가 예상치와 거의 흡사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예상치만큼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2월달 CPI 지수에 대한 경계감 때문인지 금일 새벽에 확인해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자,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거의 한 73%대의 금리 인하 확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68.9%로 60%까지 좀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최근 발표되었던 CPI 지수가 좀 끈적했었습니다. 거의 잘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요. 이렇게 지금 플랫한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금리 인하 확률, 오늘 새벽 확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엔비디아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고점 징후를 드러내고 있는데 테슬라는 170불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지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1.39% 상승한 177.77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 거의 182불 이상까지도 오르기도 했었어요.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4월 1, 2일이 되면 이제 1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을 건데, 이 1분기 인도량이 계속 예상치가 낮아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미 최근 주가 하락에 선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숫자로 드러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연내 통틀어 봤을 때 하반기 금리 인하와 함께 200불대 이상은 한번 올 수 있는 테슬라 주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200불대 이하에서는 계속 신압으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괜찮아 보여요. 아무튼 테슬라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이 1분기 인도량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새해 첫 포문을 여는 인도량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테슬라가 올해 4분기 실적 발표 때 올해 가이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1분기 인도량과 1분기 실적이 나오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인도량이 계속해서 이 예상치가 낮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현재까지는 42만 5천 대에서 45만 대 사이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달에 거의 한 48만 대 수준으로 이 예상치가 시작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가베를린 근처 변전소 화재로 인해서 기가베를린의 생산이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요. 아마 3월 17일까지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서 생산이 중단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뉴스에 따르면 이 변전소 수리 작업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The repair work is progressing faster than expected 란 말이 있죠.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EDIS라는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의 성명에 따르면 The plant could possibly be supplied with power again this evening 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서 더 플랜트는 기가베를린을 뜻하겠죠. 기가베를린이 잘하면 아마도 오늘 저녁부터 파워를 공급받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3월 11일 어제 뉴스였어요. 시차로 따졌을 때 어제 한국 시간 자정쯤에 나온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기가팩토리가 다시 가동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7일이 아니라 3월 12일이나 13일부터라도 기가베를린이 다시 가동됐다라는 뉴스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뉴스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DIS라는 회사 홈페이지를 보니까 역시 독일어로 다 되어 있었는데,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여기에 좀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 엔지니어가 재공급을 위한 테스트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테스트가 어제 하루에 걸쳐 수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오늘 화요일 아니면은 내일 수요일부터 정말 전력 공급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뉴스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잠시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모델 Y 신모델이 되겠습니다. 주니퍼로 일컬어지는데요. 자, 모델 Y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를 했죠. 벌써 출시 이제 5년 차에 이르르는 모델입니다. 어느 정도 부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에 이 모델 Y가 기가 상하이부터 2024년 중반에 올해 7월 정도에 출시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트로이 테슬라이크 역시 기가 상하이에서 모델 Y가 7월부터 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가 베를린 프리먼트 텍사스에서도 모델 Y가 나오는데 그거는 내년 1월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델 Y 주니퍼와 관련된 루머가 있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 주니퍼부터는 7인승 옵션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델 Y 원래 7인승 옵션이 있는데 미국에만 존재하는 옵션이죠. 한국과 중국 이런 데는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산 모델 Y 주니퍼에는 7인승 옵션 들어갈 수 있고요. 길이는 더 길어진다라고 하고, 전체 듀얼 모터를 채용한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스탠다드 모델에는 모터가 하나만 들어갔죠. 리얼 휠 드라이브, 그러니까 뒷바퀴에만 모터가 있었는데 이제 앞바퀴에도 듀얼 모터로 다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기사에 따르면 2024년 말에 주니퍼가 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중순에 출시될지 연말에 출시될지 아직까지는 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사로 발표가 되고 있지만, 자, 어디까지나 테슬라 공식적인 얘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7월에 출시가 됐건 2024년 연말에 출시가 되건 굉장히 지금 필요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인도량이 계속해서 그 예상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자, 연내 출시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3월 아니면 4월 달에 정말 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알려왔어요. 자, 이 메시지는 팀 DOES라는 분이 자동 주차 기능이죠. 자, 그러니까 이 기능이 좀 그립다라고 한 트위터 분께서 글을 올리니까 그에 대한 댓글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Any updates on progress for vision only Teslas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전에 테슬라는 뭐 소닉 센스라고 해서 센서들을 좀 달고 나온 편이었는데 뭐 레이더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비전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로만 AI 기능, 소프트웨어 기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에 이 팀 DOES라는 분이 정말 좁은 주차장이죠. 이 가라지에서 자신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너무 좁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동 주차 기능을 해놓고 자기가 문을 열고 내리고 문을 닫으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센서들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기능이 좀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기능을 좀 업데이트 해달라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이 비전 온리 테슬라, 그러니까 비전을 사용한 쿨한 기능이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 비전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역시 FSD 버전 12.3도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때 FSD 버전 12.3도 와이드 릴리즈 되면 정말 좋겠어요. 자, 일단 FSD 버전 12.3이 챗GPT에게 물어본 결과 지난 FSD 버전 12의 히스토리를 다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3월 19일경에 예상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버전 12.2가 워낙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몇몇 사소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면 11.3은 좀 더 완벽한 버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발전하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러면 12.3부터는 정말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있을 이런 쿨한 비전 업데이트와 함께 같이 와이드 릴리즈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약한 주가의 가뭄의 담비와 같은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12.3이 나온다라고 해서 40만 명과 50만 명에게 한 번에 뿌려질지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연내 와이드 릴리즈 될 것인 것은 정말 확실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돈나무 누나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역시 2004년에서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어느 정도 로보택시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테슬라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당연히 와이드 릴리즈가 우선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국 내 모델 Y 주니표 신규 모델 출시이고요. 두 번째는 FSD 베타의 중국 출시가 되겠어요. 중국의 한 언론에 따르면 이 FSD 베타가 올 여름 중국에 상용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정확한 출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테슬라의 FSD 베타 중국의 버전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현재 잠정 출시 목표는 올 여름이라고 해요. 올해 뚜렷한 자동차 부문의 성장이 잘 예상이 되지 않는 가운데 그나마 가장 강력한 호재는 역시나 FSD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의 마침표는 FSD OEM 라이센싱 딜이라고 말씀드렸죠. 포드와 같은 회사에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거는 연말에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전에 FSD와 관련된 가장 강력한 호재는 역시나 중국 진출이 되겠어요. 정말 이 기사가 사실대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NACS 방식의 채택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껑충껑충 뛰어 올랐듯이 그러한 모습이 재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반기에 올해 빠르면 6월 달에 금리 인하 소식이 있을 수 있죠. 늦어도 7, 9월 달, 어쨌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중국 내 FSD 베타 출시, 그리고 타 기업으로의 FSD OEM 라이센싱 딜까지 이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하반기 주가 어느 정도 강력한 모습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NACS 대규모 채택에 따른 주가 릴레이가 이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중국 로컬 판매량이 나오고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것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판매량 12,500대였고 화요일날 발표되고 내일 제가 알려드릴 중국 로컬 주간 판매량이 약 한 16,000대 이상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중국인 트위터 분께서 약 한 15,000대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15,000대만 나와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15,000대가 나오면은 페이스가 어느 정도 이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뜻이고요. 15,000대 이하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어요. 일단은 숫자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투자 정말 힘든 시기인데 많이 힘드시면 아트랑TV 멤버십도 한번 가입해 보셔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많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화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